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늘은 추억을 남기자, 장고를 남기자, 남기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자님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진짜 왔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늦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이라도 지금밖에 만날 수 없는, 요즘 너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셔가지고 먼저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왔을 때 아마 제가 팔부상편을 했던 것 같고 네, 팔 부러진 얘기. 네, 그리고 그 전에 한번 뉴욕에 다녀와가지고 또 이제 뉴욕 후기도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한 경제지에서 경제관념 없는 경제지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남 기자라고 하고요. 네. 이번에는 제가 좀 그 사이에 약간 소속이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왔을 때만 해도 좀 이 방송 같은 것들을 좀 위주로 했었었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정치부로 발령이 나가지고 전설의 시작. 네, 정치부 생활을 지금 이제 1년 네. 딱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눈코 뜰 새 없는 일상을 보내다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오랜만에 녹음하러 왔습니다. 네. 원래 저랑 남 기자님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 약간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좀 맞아요. 체험하는 섹션이었잖아요. 기획팀을 같이 했었어요. 다른 부서에 있었는데 문화를 하는 약간 이 TF 같은 팀을 같이 해가지고 네. 그때는 뭐 재밌는 거 많이 했죠. 뭐 패러글라이딩도 하러 가고 뭐 온천도 하러 가고 네. 좀 이런 것들 많이 누렸었는데, 이 삶이 이게 같은 기자가 같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무슨 친구가 웨이크 서핑 한다고 하니까 그럼 저 요즘에 취미 생활 여러 가지 새로운 걸 해야 돼가지고 거기를 가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러고 나서는 잠시 또 그 방송 네. 라이브를 많이 해가지고 뭔가 이제 말하는 일을 되게 많이 한다 이렇게 했다가, 작년에 남 기자님이 비욘세 나와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한 팔부상, 그쵸. 네, 인생에 몇 번 없을 큰 팔부상을 겪고 이제 그것 때문에 거의 20몇 년 동안 염원하던 LG의 코시도 보지 못하고, 맞아요. 티켓이 있는데도 한국 시리즈를 보지 못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힘든 일은 없겠지라고 했는데 인스타그램에도 대놓고 쓰셨더라고요. 나는 이제 액땜 같은 말 하지 않겠다. 맞아요. 액땜이란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 액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네. 그래서 원래는 경제관념 없는 경제지 기자를 맡고 있다가 부동산 담당할 때 내가 부동산 정보를 많이 놓쳤다. 네, 맞아요. 그때 뭐라도 샀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지금은 또 공교롭게 작년부터 정치부로 그러니까요. 가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가장 많이 개고생하고 있는 직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원래 정치부로 별로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경제지 기자기도 하지만은 평소에 정치 뉴스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관심이 아예 없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정쟁을 하는 거를 이제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또 이제 이게 뭐 집안 사정이긴 한데 저희 부모님이 좀 되게 정치 과몰입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정치 얘기를 집에 가면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뉴스까지 정치 뉴스를 좀 보기 싫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정치부로 올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 작년에 총선이 또 있었고, 네. 제가 이제 제일 친한 선배가 이 정치부에 또 부장으로 계셔가지고 1년만 딱 같이 일해보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사람의 의리라는 것도 있고, 그치.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좀 의리로 한번 가볼까라고 해서 처음에는 제가 못 가겠다. 저는 지금 정치 뉴스를 안 봐서 지금 그 여당이 새누리당 아닌가요?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네, 저 못 갈 것 같은데요. 여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어떤 제스처로. 네, 그랬더니 이제 야 나는 한나라당인 줄 알았는데 왔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자분들을 말로 누가 이겨요. 네, 그래서 한나라당이면 제가 가야죠. 이렇게 해서 갔는데 네. 그래서 4월에 이제 총선하고 원래는 이제 연말이면은 올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그게 낚인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미 3년 지났는데 못 나간 분들 막 쌓여 있고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1년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저랑 남 기자님이랑 녹음을 하는 건 거의 한 3, 4주 전에 맞아요. 이미 약속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원래는 저번 주에 청취자분들의 새해 다짐을 좀 들어보겠다. 그래서 사연을 받아놓고 게스트분도 모셔서 얘기를 하다가 게스트분이랑 저랑 말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하나도 소개하지 못해서 원래는 이번 주에 이제 그거를 사연을 소개를 하겠다라고 한 상태였거든요. 네. 저희 녹음은 원래 잡혀있던 거니까 이제 오늘 하는 건데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에 그 사연 소개를 하고 다음 주에 남 기자님 얘기가 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지금 뉴스가 너무 많이 뒤집혀서 맞아요. 다음 주쯤에는 그냥 녹음분을 날려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청취자분들 제가 요거는 조금 양해를 구할게요. 네. 왜냐면 사실 새해 계획 그거는 설날 뒤에 음력 기준으로. 그렇죠. 일단 그 사연 소개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지금 1월 20일이기 때문에 네.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저도 날짜가 이제 하루하루가 헷갈려가지고 체포하고 이제 구속이 됐죠. 네네. 구속까지 된 상태여서 네. 지금 서부지검이 이제 박살난 상태인 네, 맞아요. 상태가 이제 오늘이어가지고 녹음을 할 때 청취자분들한테도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 게 어쨌든 지금 맞아요. 정치부 기자로서 내가 뭐 누구에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나는 이 현상을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나가는 거는 사실 직업적으로도 리스크가 큰 것 같고 네. 다만 어떤 직업인으로서 12월 3일 이후 어떤 개고생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직업인의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해서 모셔봤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정치부인데 정치부에서도 여당 담당입니다. 이게 뭐 여당 담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눠요. 정치부들이 처음에 오면은 여당, 야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는데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그 사람의 어떤 뭐 배경이라던가 부모님 고향이라던가 이런 걸 보고 조금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편향적이면 안 되고 이래서? 아니 그런 거보다는 이게 좀 빨리 의원들 사귀고 이게 사실 기자들이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뭐 고향이 좀 영남 쪽이면 좀 더 빨간 당으로 많이 가고 이제 뭐 부모님이나 오히려. 본인이 호남 쪽이면 파란 당으로 많이 가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뭐랄까 아직도 한국 사회가 좀 아무래도 이제 뭐 지연이든 학연이든 이런 걸로 좀 얽히니까 조금 더 친한 척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저는 사실 부모님이 다 이제 아버지 PK 어머니 TK여가지고 볼 것도 없이 그냥 뭐 저의 정치적 성향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강제로 이제 빨간당으로 이제 배정이 됐는데 연좌제 느낌으로 지금.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올해가 제일 바쁜 거는 총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4월 총선이었는데 이제 뭐 거기서도 이제 뭐 이 빨간당이 뭐 처참하게 이제 패배하는 총선이었는데 총선도 진짜 이제 뭐 거의 뭐 매주 그냥 주말도 없이 그냥 근무하고 되게 주말도 많이 가고 했는데 보통은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큰 이벤트가 이 2년 뒤에 지방선거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자들은 다 그래도 총선 끝났으니까 이제 2025년은 좀 쉬어가는 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가을에 국정감사하고 겨울에 이제 예산 결산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다 내년도 예산을 하고 나면은 좀 놀러 많이 갑니다. 이제 연말에 좀 휴가도 가고 저도 연말에 휴가를 잡아놨어요. 그리고 사실 그 남 기자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억을 남기자.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요. 맞아요. 제가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동유럽을 가려고 이제 뭐 제가 또 휴가도 별로 안 썼어요. 약간 정치부가 평소에 좀 휴가를 쓰는 게 약간 눈치 보이는 게 있어서 휴가를 아꼈다가 이제 연말에 좀 몰아서 길게 가려고 하반기에도 연차를 거의 안 써가지고 연차 10개 넘게 남아있던 상황이었고 한 10몇 개가 남아있었고 이제 이것만 참고 드디어 이제 12월에 이제 중순에 휴가만 딱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12월에 이제 다들 좀 기자들이 이제는 뭐 별거 없겠지 연말에 이제 각자 휴가 갑시다 이런 분위기가 됐고 12월 3일에 저희가 그래서 이 같이 정당팀 회식이 있었어요. 12월 3일에 정치 관련된 그런 부서나 여기저기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회식을 되게 많이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가 봐요. 그게 뭐 약간 우연일 것 같긴 한데 술 저희도 먹다가 다음날 아침에 뉴스 패널로 나가셨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송년회 겸 이제 이 막판에는 또 휴가들도 많이 가니까 이제 그날로 잡아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당팀, 야당팀 다 합쳐가지고 전체 정당 담당하는 기자들이 다 회사 근처에서 모여가지고 올 한 해 고생 많았다. 그리고 이제 뭐 한 해 리뷰도 하고 서로 덕담해주고 이제 되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 내란 당일 12월 3일 한 저녁 7시 정도의 상황이었겠네요. 네, 그렇죠. 7시에 만나서 한 10시까지 1차에서 뭐 이제 소맥을 열심히 돌리고 그냥 뭐 정치 돌아간 얘기도 좀 하고 정치부 기자들도 만나면 정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맨날 보는 게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고 한 10시 좀 안 돼가지고 같이 이제 2차를 갔죠. 근데 2차를 가는데 원래는 이제 대통령실은 이제 출입이 따로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뭔가 메시지가 나오거나 뭐 담화가 있을 때는 미리 예고를 하거든요. 메시지가 나올 거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만약에 뭐 당장 안 해도 이때 나올 거니까 마음의 준비 정도는 하고 있어라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날 메시지는 진짜 예고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정치부에서는 밭글이라는 게 되게 많이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찌라시처럼. 받은 글.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정체불명의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가끔 그런 거를 이제 용산에서 썼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뭐 정당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제 정치부는 그 되게 빨리 돌아요. 근데 이제 그날 그 시간쯤부터 밭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 뭐 이제 10시쯤부터 무슨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밭이 이제 돌기 시작해가지고 기자들이 이게 뭐야라고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야당이 이 예산 협상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예산 관련해가지고 메시지를 낼 거다 아마 뭐 이제 내년도 예산을 이제 뭐 정부 생각대로 좀 하게 도와달라 이 정도 메시지를 하지 않을까? 계엄은 제가 생각도 못했고 누군들 생각했겠어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왜 술맛 떨어지게 지금 이 시간에 대국민 담화를 왜 밤 10시에 갑자기 해? 뭐 예산 그치, 뭐 그치. 내일 얘기하면 되지. 약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정도로 정치부 기자들도 뭐 아무도 뭐 생각을 못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한다고 하니 이거를 유튜브 중계로 옆에 틀어놨어요. 그냥 술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서 예산 얘기 하겠지. 그리고 보통 이제 당번이 따로 있거든요. 밤 시간 당번이. 그러면 이제 웬만한 메시지였으면은 그냥 당번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하고 했을 텐데 틀어놓고 이가지고 처음에는 뭐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처음에 딱 나와가지고 뭐 예산 얘기 좀 하고 하는데 이게 워딩이 점점 세지더라고요. 그게 혹시 그 현장이 어디였어요? 메뉴가 뭐였어요? 나주곰탕. 이제 1차 때 맛있게 먹고 이제 2차쯤에 국물 곰탕집에 먹으라고. 와서 국물 때리자. 좋죠. 약간 해장하면서 술 좀 그렇지. 먹고 하자. 술도 좀 다들 됐어요. 약간 1차에서 많이 돌려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 국물 먹으면서 이제 해장 모드로 하고 들어가자 이거였는데. 너무 지옥 같아. 갑자기 이게 워딩이 세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이제 방국가 세력 이런 게 나와서 아니 이렇게까지 좀 단어 선택이 센가? 이래가지고 처음엔 대충 듣다가 다들 막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척결 막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이게 점점 수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완전 당황했고 들고 있던 숟가락 다 떨어졌겠다. 네, 다들 씨 이러는데 이제 저희 이제 전체 팀장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선배는 이제 정치부 되게 이제 좀 짬밥이 좀 오래 되신 선배여가지고 딱 하는데 그걸 듣자마자 갑자기 좀 욕을 하면 그럴만하지. 비읍을 아주 세게 외치시더니 갑자기 숟가락 딱 내려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가방 싸고 빡 뛰쳐나갔어요. 회사가 근처에 있었는데 그 선배는 먼저 이제 빨리 회사로 들어가야 된다 해서 뛰어갔고 저희도 이제 그 먹던 사실 수육도 되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 와중에 또 그치. 근데 이제 계엄이 터졌는데 어떡해요. 빨리 이제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다 같이 있던 멤버들 전부 다 한 8명 됐는데 다 이제 가방을 싸가지고 하고 막내들은 이제 국회로 다 보냈어요. 약간 역할 분담이 있는데 주로 현장을 챙기고 브리핑 챙기고 이런 거는 막내 기자들이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너네는 빨리 이제 좀 후배들한테는 국회로 가 있고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판을 만들어야 되니까 회사로 들어가서 이제 2개로 나눠가지고 미친 듯이 들어갔죠. 그때 제가 친구랑 같이 그 국회 앞을 차로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계엄 선포 당일에요? 당일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남은 창고 정리 막 비욘세 굿즈랑 이거를 약간 옮겨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그걸 친구들이 도와주고 다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루트가 해방촌에서 부천 가는 길이었어가지고 그 여의도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이것저것 보던 친구들이 계엄령 선포됐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뭐를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일단은 뭐 하다가 이제 갔는데 안 믿기잖아요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국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때 시민분들이 막 달려오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진짠가 봐. 뭐 당연히 진짜겠죠? AI가 아닌 이상 진짜겠죠? 진짠가 봐 어떡해 하면서 창문을 열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국회 앞에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그 국회 앞을 언론사 그 차량 있잖아요. 취재 차량. 맞아요. 하얀색 아반떼 정도 사이즈의 그 차량인데 언론사 이름이 다다다다다 붙어있는데 그게 이제 쭈루룩 붙어있는 걸 보면서 야 진짜 큰일 났다. 그리고 그냥 비상등을 켜고 차를 다 버리고 들어갔더라고요. 맞아요, 기자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남 기자 어떡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거기를 이제 저는 운전 중이니까 그래서 뭐 연락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뭐 연락한다고 받을 상황도 아니었겠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나갔었거든요. 정신이 완전 나가 있었죠. 그래서 그날 사실은 계엄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다들 진짜 이제 하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계엄을 할 사람이 대체 어딨냐. 근데 그거는 이제 여당 의원들도 다 똑같은 말이었고 여당 의원들의 후일담을 좀 들어보니까 자녀분한테 들은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빠 뭐 계엄령을 선포했다는데 이래서 그거 뭐 가짜 뉴스라고 트위터 그만해라. 야, 그 유튜브에 그런 거 요새 이상한 거 많이 나온다고 진짜 그럴만해. 그럴 정도로 이제 네네. 정치권에서도 그냥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정치부 기자들도 약간 그랬던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계엄 사태 그런 터지고 나서 뭐 다행히 이제 우리 후배들도 좀 빨리 그때 가가지고 그 국회로 이제 들어갔고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대기를 타는데 언론사 사람들은 진짜 좀 그게 또 계엄이 그게 또 막 무겁게 다가왔던 게 거기 이제 언론사도 좀 타겟이 됐잖아요. 메인이었죠 사실은. 그쵸, 언론 그쵸. 출판 뭐 이런 것들을 뭐 금한다가 그 계엄령에 너무 주요 내용 중에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이제 좀 더 이제 진보진가 타겟이 더 많이 되긴 했지만 일단은 그냥 그것만으로도 이제 언론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거여가지고 이 언론사 기자들 중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누구는 당사 가고 누구는 이제 국회 가고 이래가지고 되게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자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어떤 기자들은 진짜 이제 친한 의원들한테 텔레그램 보내가지고 빨리 국회로 가시라고 지금 이게 약간 이 언론사들은 좀 이제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되면은 진짜 뭐 언론의 자유고 뭐고 이제 없어지는 건데 그 진짜 약간 꿈꾸는 그런 기분의 상황에서 그 하루가 이렇게 계속 지나갔고 다행히 이제 아마 본회의 다시 열어가지고 할 때까지 그냥 다들 완전 막 심장 두근두근 하면서 그 TV 몇 개 켜놓고 그 친한 국회의원한테 빨리 국회로 가셔라 하는 분은 사실 이게 어떤 취재하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그건 아니죠. 진짜 자기 생존이 걸린 언론인으로서 그냥 정말 친한 사람한테 부탁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했었겠네요. 그런 메시지를 꽤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빨리 판단하셔야 된다. 절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막 다들 답답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여당 출입하는 기자들은 당이 좀 잘못하고 이래도 사실은 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뭐 기사도 쓰고 하지만은 또 이제 의원들하고 또 개인적인 친분이 또 있는 사람들은 또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날 뭐 다들 이제 극심한 혼란에 계엄을 이제 안 되는 걸로 해제하기 전까지는 뭐 다들 이거 어떡하냐 완전히 막 뭐 카오스였죠. 혼돈의 카오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요. 입사한 이래로 연속 근무를 제일 길게 했다 이렇게 맞아요. 들었거든요. 저보다 더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걸 내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8일 연속을 했거든요. 진짜 18일. 근데 그 18일 연속이 그냥 9시에 출근해서 편안하게 아니에요, 기사 아니에요. 하나 송고하고 이렇게 18일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첫날은 이제 그날은 기자들이 거의 새벽 4시 그 계엄 터진 날은 이제 새벽 4시 정도였는데 조를 2개로 나눠가지고 왜냐면 한 명은 또 상태에서.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아침 근무를 그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는 2시 반쯤 퇴근하고 다음날 또 8시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눈 붙이고 와라 뭐 이거였고 두 번째 조는 이제 4시 반 뭐 그쯤까지 이제 다 있었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 계속 그냥 뭐 밤 12시 뭐 이때까지 저희 신문 기준인데 12시 1시쯤에 이제 신문 마감을 하는데 그때까지 상황이 계속 뭐가 있으니까 그냥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각성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이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3일에 터지고 나서 7일에 이제 첫 번째 탄핵 표결했고 14일에도 또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했더니 이제 18일 연속 근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국민의 분노가 그 부분이었잖아요. 내 주말 너무 화가 나. 그때 남 기자가 저한테 제가 스토리에 이렇게 집회 나간 거 올려놓은 거 보고서는 언니 추운데 고생 많으시다. 그러니까요. 저는 안에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국회 아니, 안에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처음에 7일날 네. 그래서 이제 갔잖아요. 그때의 이 분노와 그거로는 저도 거리로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그치. 저희는 이제 국회 안에서 또 이제 이거 직업인으로서 할 일이 있으니까 이제 막 안에 있는데 처음에 그날 이제 어차피 표결이 오후였기 때문에 맞아요. 4시, 5시 네, 맞아요. 이랬어요. 5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점심은 먹고 와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심에 강남 쪽에 나갔다가 여의도에 다시 돌아오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여의도 동여의도부터 서여의도로 해서 국회 들어가는데 1시간이 걸리고 제가 차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봤더니 그때부터 이제 되게 이른 시간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위하러 엄청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회 하시는 것들 보고 나도 좀 가고 싶은데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나가고 지금 싶다. 마음 같아서는 진짜 네. 뛰쳐나가고 싶은데 아무튼 뭐 안에 있었죠. 안에 있었는데 이게 저가 있는 그 안에 기자실이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 이제 이게 유리 통유리로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뒤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쫙 그 집회하면서 쭉 걸어다니는 것도 응원봉 들고 걸어다니는 것도 보이고 해가지고 길에서 하시는 분들은 또 자기 역할을 하고 나는 안에서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빨리 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또 이제 또 운이 나빴던 게 두 번째 탄핵 표결을 하던 14일에 네네. 그날이 출국일이었어요. 아 여행 휴가. 휴가를 아유, 세상에. 그 연말에 하루 잡아가지고 진짜 연말에 이것만 기다리고 살았던 그게 이제 14일이었는데 네. 물론 이제 탄핵을 이제 7일에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지만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중간에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반반 되는데 이제 그 되지 않을까 하다가 이제 분위기 돌아가는 이게 거를 왜냐면 보고. 중간중간에 의원들한테 이제 연락을 돌려보고 이제 분위기를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래 탄핵 찬성을 찍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날 이제 안에서 설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명이 그렇게 돼서 손가락으로 이제 살짝 두드려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이제 안 나오는. 온라인으로 막 기사 썼어요. 이제 의원 한 명이 이제 돌아섰고 그래서 아마 탄핵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기사를 쓰면서도 저도 안 되면 다음 주 14일인데 나 출국일인데 그치. 그래가지고 제발 오늘 끝내자 다들 오늘 끝내자. 그리고 뭐 그때 사실 이제 계엄에 대한 분노가 지금보다 더 이제 그쵸. 말도 안 되고 그렇게 했으니까 제발 이제 좀 여당에서도 각성해서 그냥 오늘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네.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보고 민주당이 토요일에 하려고 했던 거는 시민분들이 좀 토요일에 이렇게 와서 집회하고 뭐 약간 그런 거를 같이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철저히 직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왜 토요일에 너무 힘들었다. 아니 금요일도 있고 네. 그런데 왜 토요일에 하는 거야? 주요 언론사들 원래 일요일자를 안 찍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은 원래 저희는 철저히 쉬는 날로 돼 있어요. 토요일은 진짜 유일하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는 날이에요. 왜냐면 일요일에 신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토요일은 뭐가 터져도 원래는 그냥 입사 일에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 탄핵은 호해를 찍어야 되는 그런 뉴스니까 토요일 근무를 이제 그때 하고 나서 탄핵이 이제 부결되는 순간 14일 끝났다. 저도 이제 원래는 7일에 제주도 가는 비행기라는 배편을 예매를 했다가 풍랑 문제도 있었고 그날 아침에 가려면 또 갈 수 있었는데 왠지 국회 앞에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돼서 그걸 이제 12월 8일로 옮겨서 이미 표를 다 끊었단 말이에요. 네. 7일에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 얘 때문에 내가 지금 프로젝트 한 시즌 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좀 쉬어야지 하던 차에 이걸 내가 또 하루를 날려먹네 정도로만 생각했지 8일에 가서 그렇게 호다다닥 한 12일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루만 옮기면 당연히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가 이게 안 돼?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가 정말 분노 최대치. 저도 제주도 가기로 했는데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오스트리아였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천재지변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거를 그쪽에 얘기해서 이거 그냥 캔슬해달라, 돈 안 받고 환불해달라 이렇게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일단은 7일을 해서 이제 안 됐는데 사실은 이제 14일에 제가 만약에 가겠다라고 하면은 회사에서 저를 법적으로 막을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약간 명색이 지금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후배들 보는 다 눈이 있는데. 두고 만약에 그날 탄핵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일주일 뒤에도 또 얼마나 후속 기사가 많고 장난 제일 아니죠. 바쁠 때일 텐데 워킹데이로 7일을 잡아놔가지고 네. 11일을 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갔다 오면은 네. 회사에서 제 자리가 빠져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치. 왜냐면 이게 14일에 간다? 그러면은 거기 11일 정도 되면 거의 연말이에요. 네, 그쵸. 네. 그냥 이제 제일 바쁠 때 혼자 놀고 먹고 하고 오는 거여서. 배신자 중에 상배신자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배신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책임감이 없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직업 정신을 의심받을 네. 수 있는. 후배들 보기에도 솔직히 낯이 없고 이래가지고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 휴가 어떻게 할까로 살짝 운을 띄었는데 위에 이제 그 부장이 그 언론사가 원래 부장님이라고 부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편합니다. 혹시나 제가 이렇게 뭐 버릇없는 게 아니고 저희 원래 부장이라고 해가지고 부장이 나는 괜찮은데 국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야비하다. 화법이 야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저는 약간 애매해서 이게 만약에 뭐 실드를 쳐주시면은 내가 갈까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틀만 있다가 갈까라고 생각해가지고 봤는데 그거 옮겨서 가는 거나 그래. 뭐 이렇게 그냥 마음 불편하게 갈 거 있나 해가지고 그냥 이제 막 큰맘 먹고 취소를 했죠. 큰맘 먹고 취소를 했는데 이제 그 취소한 것만 처음에 거의 위약금으로 200만 원 문 것 같고요. 일부는 제가 팔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거의 이제 직전이어가지고 사실은 뭐 거의 헐값에 팔았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진짜 비싸네요. 그러니까요. 비쌉니다. 그래서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진짜 18일 연속 근무를 해보니까 이게 휴식이 진짜 소중하다는 거를 깨달은 게 원래도 사실은 주말 근무가 많아서 못 쉬었는데 사실은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이게 약간 좀 도파민 과다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 아니 왜냐면 이게 기자도 기자인데 그냥 저 같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너무 도파민 과다 상태여서 그래서 지금 예능들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다 뉴스를 따라잡아야 되고 뉴스처럼 항상 방송가에서 이제 더 이상 본방을 보지 않는 세대다. 모든 세대가. 그래가지고 트로트랑 아이돌 경연만 살아남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누구보다 본방을 빨리빨리 봐야 돼서 저만 해도 그냥 운전하고 다니고 이럴 때도 물론 화면은 내비게이션으로 해놓지만 그 유튜브 프리미엄은 소리가 들리니까 그걸로 맨날 그 언론사 라이브를 계속 틀어놓고 있었거든요. 그만한 도파민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내용도 이게 도파민 콘텐츠가 되게 즐거운 도파민이 아니고 막 너무 자극적이고 내가 이 꼴까지 봐야 돼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맞아. 근데 그나마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내가 원할 때 그걸 멀리할 수 있죠. 이거 보지 말자. 오늘 한 반나절은 보지 말자. 이래가지고 이 멘탈로 다음 주에 집회에 못 나간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기자면은 또 맞아요. 그렇지가 않아서 원래 정치뉴스 보는 거 싫어했는데 여기는 일이 이거니까 그것도 이제 제일 보기 싫을 때 정치뉴스를 매일 봐야 되고 그리고 약간 이제 그 도파민 과다 상태에 약간의 또 이제 그 당시 탄핵 전에는 또 이제 좀 직업적인 책임감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스트레스와 분노 막 이런 게 합쳐져가지고 저는 이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계속 불면증이 심해가지고 계엄 터지고 나서 진짜 그 12월 달 때는 거의 한 4시, 5시에 자면 빨리 자는 그런 수준이고 진짜 아예 7시까지 눈을 그냥 감고만 있고 잠도 못 잘 때도 있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또 낮에도 별로 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뭐 각성 상태가 계속 있고 잠을 못 자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뭐 탄핵되고 나선 좀 잠 잘 자고는 있는데 그나마 그 당시에는 진짜 약간 그런 상황이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약간 그 뉴스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받으니까 거기다 이제 휴가까지 못 가게 됐잖아요. 최악이다. 그래서 진짜 이제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그 휴가 취소를 한 날에 갑자기 조울증 비슷한 증세인지 갑자기 눈물이 막 빡 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혼자 집에 있다가 우리 고양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마이가 얼마나 울었을 것인가 이러면서 야 진짜 내가 이래야 되냐고. 그래서 사실 이 나이 먹고 뭐 진짜 그 슬픈 일 아니면 혼자 이렇게 엉엉 울 일이 잘 없잖아요. 그치. 우리 망인 얼마나 얘 왜 이래 이랬을 텐데 이유 없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 이게 뭘까. 근데 이게 화가 나는데 화를 낼 대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있죠. TV를 키면 나오죠. 근데 그러면서 욕하면 되지만 욕하면 되는데 뭐 욕해도 뭐 계속 나오니까. 아니 그리고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처음에 계엄령 그게 터졌을 때 물론 우리 세대가 그거를
직격탄으로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맞아요.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진짜 죽을 수도 있었겠다. 맞아요. 정말 그럴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우리도 그걸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막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심지어 그 계엄령 터졌을 때 그 계엄의 지역적인 범위도 말 안 하고 시간도 특정하지 않았지만 언론은 되게 딱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너네는 내가 보겠다. 이게 너무 딱 짚혀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느낄 때보다 그게 더 좀 몸에 가까이 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다 좀 비슷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다 이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그런 사태였던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여당 출입 기자들은 네. 이 당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짜 무슨 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빨리 탄핵을 시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런데 이게 또 보니까 이제 이 정치가 뭐랄까 우리 상식과 일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인 판단이 있고 그쵸.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정치 공학적인 판단을 하는데 되게 특화돼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취재를 할 때 조금 그런 뭐랄까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또 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있고 했죠. 그래서 왜 이 당은 이럴까 이랬는데 또 놀라운 거는 그걸 계속 유지하니까 지지율이 오르네. 정치공학적인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게 맞네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대체 정치란 뭘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정치도 뭐 초짜기자니까 뭐 몰랐는데 저렇게 버티고 이 당이 지금 어쩌려고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지? 그냥 없어질 것 같은데 그때 제일 많이 한 말이 여당 기자들끼리 이 당은 그냥 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이러다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 저렇게 상식하고 동떨어지게 해가지고 저게 되겠어요 하는데 이제 물론 최근에 뭐 여론조사는 좀 뭐 보수 과표집이긴 하지만은 그치. 너무 이게 또 많이 오르니까 지금 상당히 또 고무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보면서 그때만 해도 이렇게 버티다 보면은 조금 이제 이 뭐랄까 다른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의원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르지 계엄이 장난인가라고 이제 오히려 기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확실히 또 정치에 오래 몸담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뭐 이게 뭐 이치적으로 옳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쵸. 원래는 정치부 쪽에 아는 친구가 없으니까 기자 친구는 있어도 그랬는데 한 번씩 이제 남 기자님 스토리 같은 걸 보면은 뭐 이렇게 막 땅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저렇게 하는구나.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 말하고 있는 정치인의 바스트 정도만 나와 있는 클로즈업 샷만 TV로 보니까 그 밑에 앉아서 그 엄동설한데 너무 추운데 뭐를 막 받아 적고 있는 기자들을 볼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그나마 이제 좀 짬이 차가지고 그 막내들이 주로 이제 좀 역할 분담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좀 막내들이 주로 약간 그 정치인들 따라붙으면서 워딩을 따고 앉아서 워딩을 치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 보내주면은 그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뉴스 이거 같이 판단하고 이제 보고를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조금 하는 편인데 네네네. 이제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이제 그 갈 사람이 없거나 이러면은 제가 가야죠 그럴 때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사회부 때 뭐 다 했던 거고 네. 저는 그 오히려 이제 그때 사회부 때 이제 제가 막내 때였는데 그런 막 쫓아다니면서 워딩 따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그 검찰에 있을 때 그때도 이제 봤었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되게 유명해졌던 그 국정감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도 제가 제 눈으로 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게 되게 이제 뭐랄까 좀 되게 용기 있고 소신 있네 약간 이런 걸로 이제 대중들한테 어필을 할 때였고 네. 저도 그래서 저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검찰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사람에 충성을 하는 게 나을 뻔했다 진짜. 이런 얘기 나가도 되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이건 어차피 솔직히 이 분노는 진짜 그래. 제가 지금 좀 수그러지긴 했지만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그래도. 솔직한 말로는 지금 더 욕을 해도 모자란데 제가 이제 혹시나 이제 회사에 누가 제보할까봐 지금 그쵸. 많이 아끼고 있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요거 듣고 계셔도 이런 거 좀 지켜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다음에도 나와가지고 이런 좀 생생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직업인으로서도 분노할 수 있는 건데. 그쵸. 제가 이제 여행은 그냥 결국에 취소를 하고 네. 회사에도 그냥 얘기는 했어요. 제가 제 생돈을 날려가면 여행 취소했다. 했더니 뭐 이제 그래 잘했다. 뭐 다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자진 근무를 뭐 이렇게 했는데
다 이제 직전에 취소를 해가지고 취소가 다 안 됐거든요. 네. 근데 한 군데 되게 이제 감동적인 데가 있었는데 감동적인 데가 있었어요. 네. 오스트리아 체람제 호수라는 데가 있는데 네. 우리로 치면은 약간 산정호수 같은 느낌의 네. 훨씬 더 뭐 크겠지만은 고요하고 네, 고요하고 힐링하기 좋고 그런 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바로 앞에 있는 숙소를 잡아놨었는데 감동적이면 이런 것도 숙소 이름 샤라웃 해줘도 되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라 샤라웃을 할 수가 없어요. 에어비앤비의 알겠습니다. 네, 체람제 호수 앞에 있는 집인데 네. 제가 이제 꼭 다시 가겠다 약속을 한 곳인데 이제 거기가 원래 100% 위약금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혹시 몰라서 그 한국의 그 마셜로라고 계엄령 마셜로 계엄령 우리 한국 이번에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마셜로 배웠잖아요. 알 필요 없는 네. 단어를 많이 배웠어요. 전 뉴욕 특파원 했는데도 마셜로는 몰랐어요. 아니 마셜로란 단어를 뉴욕 특파원 때도 누가 써? 몰랐던 단어를. 그러니까요. 아니 대체 평생 영어로 계엄령이라는 그럼요. 단어를 쓸 일이 있을까요? 미국인들도 별로 안 써봤을걸요. 내가 아는 마샬은 뭐 마샬아츠 태권도 그러니까요. 정도 요 정도였는데 그 계엄령이라는 걸 이제 처음 네.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마셜로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 영어로 저걸 보냈죠. 그래서 나는 사실 기자인데 이 마셜로로 인해가지고 지금 연말에 사실은 이제 여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위약금이 있는 거 아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보전해줄 수가 있냐 안 네.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혹시나 해서 물어본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왔는데 자기도 사실은 뉴스를 봤는데 그 마셜로 소식을 보고 마셜로 소식 그 이제 우리 게스트가 한국인인데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 네, 그러니까 원래 그 한국인이 잘 안 가는 숙소인데 이제 네. 한국인이 이제 예약이 됐으니까 한국인이 오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오스트리아까지 그 뉴스가 갔나 보죠. 그래서 이제 얘네 어떡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그 자기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데 100% 환불을 다 해줄 테니까 이 계엄령이 잘 마무리가 되면 나중에 이제 한번 그때 꼭 다시 오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웬일이야. 네. 너무 사실은 그 숙소가 제일 좀 비쌌어요? 비쌌고 돈을 제일 많이 쓴 데였거든요. 정말 이제 글로벌 민주주의민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그래가지고 이때 고무돼가지고 와 마셜로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다들 많이 해주구나 이래서 다른 숙소도 다 넣어봤는데 이제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헝가리는 안 먹혔어요. 보고 감동해서 끝났어야 되는데. 네. 그래도 근데 뭐 그게 어디예요, 보면 진짜. 보는 거지 뭐. 맞아. 아니 뭐 다른 한 곳도 네. 헝가리에 있는 다른 곳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환불은 안 되는데 대신에 그러면 3달 내에 네가 원하는 날짜로 조정은 해줄게라고 해서 지금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월 말로 조정은 해놨어요. 혹시 그때 갈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해서 그래서 아무튼 뭐 원래 사실 B&B나 이런데 그 숙소 규정이 까다로워가지고 네. 바로 직전 환불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죠. 그래도 그들에게도 마셜로는 강력했다 굉장히. 아니 전 세계적으로 너무 여기저기 얘기가 많아가지고 저도 프랑스인 친구한테 연락 와서 너 괜찮냐.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해프닝처럼 끝난 것처럼 자꾸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대통령도 그렇고 몇 시간 유지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진짜 그냥 계엄령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니까. 그쵸. 그래서 그거를 친구도 물어보더라고요. 너 괜찮냐? 너네 가족들 괜찮냐? 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미국인 친구가 막 DM으로 한국 괜찮은 거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저도 이제 그때 뉴욕에 있었으니까 뉴욕에 있었던 친구들도 자기 이제 요새 어디 진짜 가면은 맨날 그것만 물어봐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옛날에 이제 놀소울 사우스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제 국격이 너무 추락한 느낌이어서 원래는 그냥 한국이라 그러면 뭐 BTS 얘기하고 뭐 블랙핑크 얘기하고 이랬는데 이제 마셜로만 얘기를 한다. 진짜 K 마셜로가 진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원래 처음에 12월 3일에 그렇게 되고 나서는 그래도 한 뭐 며칠 정도 되면은 좀 정리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원래는 저도 7일에 끝날 줄 알았죠. 그리고 3일 직후만 해도 이런 미친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냐. 7일에 다 끝날 거다 당연히. 그거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상식이 있으면 7일에 끝나겠지여서 그래 며칠만 참자였는데 이게 이제 표결이 또 14일로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또 이제 민주당도 미운 거예요. 왜 토요일에 그리고 그냥 며칠 있다 잡지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에 하면 될 거 왜 토요일에 또 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저 하겠구나 해서 그날까지 또 이게 또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어쨌든 이거를 그 의원봉 들고 바깥에서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도 한 명이라도 뭔가 압박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있지만 저는 직업인과 이제 저의 어쨌든 개인의 이제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무 환경 입장에서는 이거는
기자들의 얘기입니다. 기자들의 얘기는 왜 토요일이야 왜?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은 그 야당 기자들한테 그 위에서 그런 얘기들도 했어요. 그 좀 지도부에 얘기해서 혹시 금요일로 땡길 수 없냐고. 아니면 일요일. 아니면 차라리 왜냐면은 일요일은 원래 우리가 많이 나온 날이거든요. 월요일자를 찍어서. 네. 차라리 일요일로 미루면 안 되냐. 그러니까 토요일만 아니면 건이라도 되는데. 한번 해봐라. 왜냐면 토요일을 하는 순간 월화수목금토일이에요. 막 그쵸. 네, 근데 이제 일요일에 하면 토요일 하루 쉴 수 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자들이 다 완전히 다 반시체 돼 있는데. 그치. 아니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평일날 하면 안 되냐라는 네. 생각 자체가 당연히 가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언제 하든 설마 이게 안 네. 되겠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끌 필요 있냐 이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안 될지 몰랐다. 그가요. 그래서 이제 7일이 안 되는 순간 이거 평일하면 안 되겠다라고 모두가 생각하면서 14일이 됐는데 이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자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 뒤로도 계속 약간 논란의 연속이었거든요. 저는 맞아요. 이걸 출석을 안 해? 이걸 그냥 편지 봉투 못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데리러 갔는데 5시간 만에 그냥 빼는 거야. 철수하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 다음은 이거겠지? 이 다음은 이렇게 되겠지? 이 예상을 지금 다 빗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기자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근데 원래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좀 유명하긴 했어요. 되게 고집 있고 강단 있고 그게 이제 좋게 말하면 강단인데 좀 자기 고집이 세고 뭐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와 이제 이렇게까지 그 뭐랄까 그 사이에 좀 그 너무 그 소위 틸튜브를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이게 사람이 좀 안 좋은 쪽으로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흑화한 것 같더라고요. 검찰에 있을 때만 해도 저렇게까지 사리분별이 안 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여담으로 이제 그냥 이제 뭐 그 예전에 검찰 출입했을 때 이제 그런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지금은 대부분 이제 뭐 변호사 활동하고 있지만 이제 가끔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 오프 더 레코드 썰은 편집 기자인 게스트 보호를 위해 편집하였습니다. 진행자 겸 편집자를 믿고 일단 기탄 없이 썰 풀어주신 남 기자님의 의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한한 믿음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다소 방어적으로 편집한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밌는 얘기 저 혼자 들은 것도 죄송합니다. 남 기자님 다음 출연 때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과감한 토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뒤부터는 기자분들은 그 사이클이 어떻게 됐어요? 3일 날은 어쨌든 나주곰탕을 먹다가 그 난리가 한번 났고 뭐 그 뒤부터는 7일에 끝나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14일까지 갔고 그럼 그 뒤부터는 약간 타임라인에 따라서 일상생활이 좀 어땠어요? 이게 약간 그 정치부 기자랑 법조 기자가 기자들 중에 제일 바쁜 약간 양대 축이거든요. 네. 저희끼리는 정치의 시간이 있고 법조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그 수사 단계로 넘어가고 이제 법원 이런 쪽으로 가면은 그건 법조팀에서 챙기는 거고 지금이 딱 법조의 시간이네요. 네. 지금이. 그래서 지금 녹음할 수 있는 거예요. 법조의 시간이라서. 정치의 시간에는 어디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에 계속 공방이 있고 그 수사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 뭐 이럴 때가 이제 12월 뭐 1월 쪽이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완전히 수사가 시작이 되고 변호인단 구성되고 그때부터는 저희는 조금 사실 한숨 좀 돌리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탄핵 직후에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당 뭐 한동훈 대표 뭐 물러나고 뭐 이제 그럴 때까지는 저희가 좀 이제 바빴고요. 그 뒤로 이제 좀 수사 쪽으로 넘어오면서 지금은 이제 사회부 기자들이 저희 같은 약간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체포영장 뭐 발부가 되나 이런 거 다 되고 체포도 막 새벽에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포, 구속, 공수처에 뭐 지금 뭐 이런 것들 다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법적인 것들은 밤늦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법조 기자들이 다 대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사도 늦게 쓰고 이러니까 저희가 이제 12월에 했던 일들을 아마 법조 기자는 1월에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정치 기자들하고 법조 기자들이 뭐 이렇게 마주칠 때 약간 이제 장난식으로 빨리 법조의 시간이 와야 되는데 얘기하면 뭐 사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약간 우스갯소리를 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법조의 시간인데 법조에서 지금 이제 헌재에서 또 판단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헌재도 법조거든요. 그냥 이제 기자들끼리 얘기를 하면은 헌재가 이걸 늦게 하면은 법조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 헌재가 빨리 해주면은 정치의 시간이 이제 빨리 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동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철저히 직업인의 관점에서 법조 기자들은
빨리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나야 되고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고 그래야지 예약해둔 숙소에 갈 수 있고. 그거 이제 그렇죠. 정치 기자들은 조금 이게 시간을 끌어줘야 된다. 사실 매는 언제 맞아도 맞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네, 그쵸. 그래서 이제 그래도 탄핵이 될 걸로 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여당 내에서도 여당 내 법조계 출신 의원들도 탄핵이 안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근데 이제 이 당은 또 웃긴 게 지금 이제 강성 지지자들이 워낙에 지금 뭉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조기 대선이란 말이 금기어거든요, 지금. 조기 대선이란 말을 하면은 이제 이 강성 지지자들 그리고 또 이제 지역구 뭐 TK 이런 데서 막 항의 문자 와가지고 왜냐면 찍히는구나. 탄핵이 될 때까지 된 게 아닌데 어떻게 조기 대선이란 말을 하느냐라고 해서 마음으로는 지금 조기 대선을 생각하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저희의 생각의 타임라인은 뭐 이제 4월에 뭐 판단이 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은 6월쯤 대선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대충 법조 정치 기자들도 그 정도 타임라인을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보통 2, 3월에 지금 휴가 가려고 다 잡아놨고 그래서 12월에 날려먹은 숙소들 이제 빌고 해가지고 빌어가지고 옮겨놨죠. 옮겨놓고.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한테도 다 정치부 기자들 웬만하면 2월에 끝내놔라. 네. 헌재가 또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고 헌재에서 이제 법조 시간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또 대선 모드로 가거든요. 그쵸. 대선 모드는 진짜 그때도 이제 엄청 바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18일 연속 근무를 하고 이제 인스타 스토리 썼잖아요. 네. 그때 이제 대선을 경험했던 후배가 선배 저는 그때 26일 연속 근무했는데 대선의 시즌이 곧 옵니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18일 정도를 가지고 깝치고 있다. 그리고 그때는 또 막 뭐 이 마크맨 체제로 가가지고 대선 후보가 어디 가면 또 막 따라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 방방 곡곡을 다니면서 좀 바쁠 예정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원래 좀 어디 가나 항상 좀 일이 좀 많이 터지는 편이긴 하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이제 신기해요 지금. 보통은 이 총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선 끝나고 나면은 25년은 좀 평화롭게 지나가고 26년도 지방선거 전에 내가 정치부를 나갈 생각이었으니까 네네. 선거를 이제 하나 하고 재보궐 작년에 했으니까 그 정도 하고 이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좋은 저는 기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네요. 근데 저는 지금 1년 만에 총선, 재보궐, 계엄, 탄핵, 대선까지 지금 하게 돼가지고 아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자식 낳으면 네. 계엄 경험해봤냐 이렇게 할 수 거의 있겠지만 지금 이제 뭐 굉장한 무용담이죠. 그때 네. 그 사람들이 응원봉 들고 있는 자료화면에 국회 나온 거 봤지. 그래서 네. 나는 건물 안에 있었다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뭐 지금 이제 타임라인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지금 뭔가 이제 선고를 받아 놓은 상황인 느낌인 거예요. 저희도 이제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또 이렇게 시간에 저녁 때 뉴스 안 보고 네. 녹음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것만으로도 지금 되게 감사한 시간이고 지금 두 손을 꼭 모으고 마이크를 쥐고 네, 있어요. 물론 탄핵이 빨리 돼야겠지만 이 우리의 어떤 일 워라밸을 위해서는 조금 더 그 숙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지금 그런 뭐랄까 어떤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아와 정치부 기자의 자아가 지금 굉장히 싸우고 있고 네. 말 조심해야겠다는 걸 알면서도 맞아요. 하지만 속마음에서 삐져나오는 그렇죠. 조금이라도 피하고 싶은 이런 마음. 네 맞아요. 아니, 빨리 되긴 해야죠. 빨리 되긴 해야 되는데 네. 뭐 아무튼 뭐 타임라인은 대충 정해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뭐 2월에 휴가만 지킬 수 있으면 그 이제 두 번은 솔직히 그건 양보 못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모든 응원봉 들고 나온 분들도 같은 분노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내가 왜 네. 토요일에 그 응원봉을 쥐고서 생각을 했겠지. 내가 지금 굉장히 오타쿠인데 맞아요. 왜 내가 이런 걸 겪고 있어야 돼. 그리고 저만 해도 저번 주도 그렇고 계속 그 깃발 들고 나갈 때마다 친구들 만나기 되게 좋거든요. 이제 약속 장소를 잡고 이렇게 할 때 집회 때 친구 만나기가 생파모였네. 네, 그 깃발이 있으면 되게 좀 수월하고 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뭐 주장하는 것도 있어서 가지고 나가지만 저는 정말 8년 전에 가지고 나갔던 이제 9년 전인가요? 네. 9년 전에 가지고 나갔던 깃발을 버린 거를 후회하게 될지 몰랐어요. 그때는 어떤 깃발이셨어요? 똑같은 깃발이에요. 그 지금 정원이 얼굴만 바뀐 건데 원래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워낙에 못 버리니까 그때도 생파를 못 하셨나요? 그때 생각 못했죠. 왜냐면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광화문 나올 때는 정말 그냥 막 술집도 텅텅 비어있고 오히려 이번에 제가 나가보면서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 시절에 그 당시에 경험해본 게 있어가지고
우리 이거 일상을 살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도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되고 영화도 볼 거 보고 이러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그냥 친구들도 다 거기서 만나고 이번에도 뭐 7일은 맞아요. 정말 그런 분위기였었지만 네. 7일 집회까지만 해도 빨리 지금 탄핵해였었지만 그때 8년 전에는 그걸 매주 했어야 됐잖아요. 그쵸. 그 의사결정 탄핵 소추안을 올릴까 말까도 결정이 안 맞아. 돼가지고 오래 걸렸어요. 정말 4, 4분기 내내 그 모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거기를 다 맨날 나와 있고 이러니까 어차피 파티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데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재미로 만든 거고 그래서 거기에 뭐 토요일 생일 파티 빼앗긴 4, 4분기 출생자 연대가 이제 조그만 소제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때는 진짜 4, 4분기를 뺏겼었어요. 12월만 맞아, 집회를 맞아. 하지 네.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하면 뭐라도 되겠지를 하다가 제 생일까지 온 게 화가 나서 하필 계속 생일 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든 건데 제 생일이 12월 12일이잖아요. 이번에도 12월 7일에 하고 14일에 다시 하고. 14일에 탄핵 가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딱 그 온 세계가 생일 파티를 준 못하게 거예요. 막고 그리고 있어요. 심지어 저 태어난 날은 12.12 사태 12월 그러니까요. 12일이잖아요. 네. 이래저래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날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고 나가가지고 지금 이제 남 기자랑 비슷한 마음인 네. 거죠.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기적인 동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싫은 거야. 내가 토요일 날 왜 여기를 맨날 나가가지고 재밌는 일 얼마나 많고 왜 우리의 주말 소중하고 행복한 일상을 왜 이렇게 그럼요. 빼앗는가. 그쵸? 그리고 보통 집회를 이제 저녁 7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토요일 오후 4시에 늘 배구 경기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나.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이 3년간의 루틴을 맞아.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다들 이제 응원봉 들고 나오는 분들이나 뭐 배구 팬들이나 뭐 야구 팬분들이나 다 비슷하지 않겠나. 그쵸. 사실은 뭐 나오신 분들은 진짜 그 일상을 빼앗길 수 있다는 네. 그런 어떤 걱정과 공포 이런 데서 오신 음. 분들이 많죠. 진짜 무슨 정치에 대해서 뭐 그럼. 내가 막 이런 것보다는 진짜 사실은 뭐 민주주의가 있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게 당연히 있었던 건데. 맞아. 그쵸.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이번 집회는 진짜 가보고 싶었어요. 저도 HOT 응원봉 갖고 있고. 그거 안 쓰고 갖고 있어요? 네, HOT 응원봉 얼마 전에 하게도 몇 년 전에 이제 다시 콘서트 해가지고 그때 사놓은 응원봉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한번 나가고 싶었지만 또 이제 기자들이 지금 정치부 기자가 사실은 이제 집회는 좀 안 나가거든요. 또 이제 괜히 또 뭐 문제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쵸. 예. 직업적으로 직업 윤리상 또 맞지 않다고 이제 해가지고 마음으로 같이 함께 했고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이게 사실은 현대사의 되게 빅 이벤트인데 그 맞아요. 현장에 있는 게 되게 노래 부르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는 그러니까요. 것도 저도 소시 노래 잘 부를 수 있는데 완창 가능한데 뭐 좀 아쉬웠지만은 뭐 그래 이게 나중에 좀 시위가 그 한남동 쪽에서 되게 격화됐잖아요. 그쵸. 이게 또 저희 동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가깝죠. 저는 사실 용산에 올 때부터 왜 용산이야 진짜. 그리고 이게 자꾸 얘기가 딴 데로 빠지는데 네. 배구팬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는 게 퇴근을 그 루트가 제가 배구 보러 가는 그 화성 IBK 구장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맞아. 그 예술의 전당 쪽으로 해서 이제 서초를 뚫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가 보통 이제 7시면 우리는 6시 한 반 정도에 도착하게 가야지 하면 4시에 출발할 때도 있고 뭐 5시에 출발할 때도 있고 너무 늦으면 이제 뭐 5시에 출발하기도 하고 하는데 가다가 갑자기 뭔가 도로 통제가 막 되면서 차선을 몇 개밖에 못 쓰고 막 앞뒤로 경광등 켜고 맞아요, 있는 맞아요. 경찰차가 앞뒤로 붙고 이러면은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가끔 이제 정원이랑 남산 올라가가지고 이제 전망 좋은 데서 사진 또 찍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못 찍게 하잖아요. 네. 그것도 화가 나고 저희 이번에 정원이 나오는 강아지 콘텐츠를 찍거나 아니면 주변에 친구들이 제가 이제 용산구 사니까 물어보잖아요. 여러 가지. 드론 촬영을 못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작가 입장에서 그것도 화가 네. 여러모로 용산구에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 하고 마는데 씨 갑자기 그 용산으로 와가지고 저도 사실 가깝거든요 그쪽이랑.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주말에 이제 상습 정체 그리고 이제 시위가 이제 집회가 너무 많아지니까 맞아요. 막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정말 지옥 같은 한 달을 보내고 나서 그 제가 이제 이 철심 제거를 좀 해야 돼가지고 이 입원이 예정돼 있어요. 수술 및 입원이. 그쵸, 근데 그쵸. 이게 좀 약간 기대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너무 한 달 동안 잠도 잘 못 자고 막 계속 일만 하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1월 초에 이제 저걸 잡아놨는데 수술을 하러 들어가면은 이제 적어도 이제 몇 박 며칠은 병원에 있으면서
약간 이 정치 뉴스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휴식을 할 수 있겠다. 잠도 잠같이 좀 자고. 네. 그래가지고 되게 기대를 했는데 병원이 한남동이에요. 그죠. 순천향. 아이 그래가지고 네. 이게 병실은 좀 난데 네. 그 화장실을 가면은 화장실까지 이제 그 집회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남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와 진짜 이 지금 이 기간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아, 진짜 사람 한 명 때문에 이게 뭔 일인지. 네, 저 진짜. 입주자 한 명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인지. 그러니까 그리고 한남동 진짜 다 이제 비싸게 들어가신 분들일 텐데 좀 그 안락하고 조용한 환경을 생각해서 가신 분들일 텐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진짜. 아, 저도 장례식장 갈 일이 있어서 네.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바깥에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진짜 고생이 많다. 그 키세스단 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네. 빨리빨리 이제 그냥 부를 때 빨리빨리 갔으면 되는 일을 많은 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용산구민은 여러모로 힘들었던 게 일단 그 이태원 참사 맞아요. 때도 네. 다들 마음이 갈기갈기였었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너무 여당 출입기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얘기니까 저 혼자 네. 얘기할게요. 저희 동네 지역구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맞아요. 권영세 의원이란 네. 말이에요. 여러모로 그냥 굉장히 좀 심란하고 이거는 용산구에서 뭐 어떻게 보상금이라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다들 내란성 그런 우울, 내란성 위험 이런 것도 있는데 네. 또 이 동네 주민들은 또 이 동네 주민 나름의 또 그런 맞아요. 여러 가지 분노가 있어요. 네. 오늘 오는 길에도 부동산에 사장님이 하나 현수막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뭐라고요? 탄핵 안 되면 서민 다 죽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냅시다. 뭐 이렇게 진짜 아예 가게를 다 가려놓고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그런 게 사실 저희가 이제 용산구 이제 해방촌하고 이제 후암동 이쪽에 사니까 네. 나름 좀 힙한 가게들 많고 여기 좀 아기자기하게 상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올라오면서 보니까 진짜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맞아요. 진짜 네. 많이 빠지고 저는 그냥 늘 상시로 걸어놓거든요. 그냥 궁금해서 피터팬의 해방촌 이렇게 항상 네. 키워드 알림 같은 거 해놓고 요즘에 뭐가 나오나 막 괜히 본단 말이에요. 많이 팔죠. 진짜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말이 남 얘기가 아닌 게 저만 해도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바깥에서 안 놀게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말 맞다나 진짜 다 집회가 있고 막 이렇게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소상공인 분들은 진짜 너무 많이 고생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오면서 좀 놀랐어요. 되게 이제 이 길을 오랜만에 걸어오는데 저기 되게 맨날 꽉 차 있던 집인데 사람이 맞아요. 진짜 한 테이블밖에 없고 막 그런 데도 많아가지고 어째 자영업자분들도 되게 힘들겠다 뭐 싶었죠. 물론 이제 다들 또 힘드시겠지만 진짜 생계가 걸린 분들은 또 그쵸, 그것 때문에 그쵸. 힘드시니까. 음. 저도 사실은 이 연말에 만약에 이 계엄이 안 터졌으면은 얼마나 송년회 파티 매일매일 했겠죠. 뭐. 예. 매일 뭐 덕분에 술은 좀 덜 먹었어요. 근데 진짜 모임도 다 못 가고 그냥 매일 거의 일을 하니까 밖에서 썼을 돈을 뭐 좀 많이 안 쓰긴 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자영업자분들한테는 그런 게 많았겠죠. 그래서 저도 한번 되게 예약 안 된 횟집이 있었는데 네. 계엄 시기에 이제 해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당일 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당일 예약이 되네요 했더니 그냥 요새는 취소하는 분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요즘은 뭐 내란이나 뭐 계엄이나 이런 시국도 있는데 너무 연말 연시에 너무 슬픈 일이 있고 제주항공 참사도 있고 이러니까 저만 해도 그거 카운트다운 할 때 친구랑 둘이서 그냥 되게 구색 맞춘다고 케이크는 사다 놨는데 둘이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너무 슬프다 그냥 이러면서 보냈던 느낌이 있어가지고 막 큰 파티장에서 막 다 같이 뭐 카운트다운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특히 술집이나 뭐 바나 외식 이쪽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도 힘드실 것이고 다들 좀 이제 심리적으로 좀 치유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연말에 너무 정치가 제일 그랬지만 또 그거 말고도 되게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계속 꿈 꿔도 막 악몽 꾸고 잘 때만이라도 좀 편하게 자야 되는데 자면 꿈에 윤석열이 나와요. 진짜 이거는 진짜 이제 악몽 중에 악몽이잖아요. 진짜 그치. 계속 그런 기사를 쓰고 있는데 눈을 감으면은 윤석열이 또 꿈에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나왔어요? 되게 여러 번 나와가지고 계란말이 말고 있고 뭐 그런가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이제 일상에서 나올 때도 있고 계엄하는 그런 어떤 모의하는 모습을 제가 목격하는 꿈도 있고 어머. 그냥 이제 뭐 파편적으로 했던 것들이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망령이다. 예, 이거야말로 망령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불면증이 걸리지.
그 꿈을 꾸느니 안 자는 게 낫다. 진짜 어떡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은 병원에서 네. 딴 것보다 이제 전신마취 수술을 해가지고 네. 그걸 하면은 이제 무통주사를 계속 맞고 있거든요. 마취 성분이어가지고 살짝 마약성이긴 한데 뭐 제가 마약을 한 건 아니지만 마약성 진통제 및 마취제가 있는데 그걸 하면은 잠을 자더라고요. 마취된 상태에서.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윤석열 꿈 안 꾸고. 잠이라도 자고. 네, 되게 편안하게 자고. 그래서 정치 뉴스가 좀 너무 과잉인 것 같은데 제가 맞아. 정치부 기자지만 좀 정치 뉴스 말고 다른 뉴스들을 좀 볼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네.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근데 저는 또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보면서 네. 예전보다 지금은 뭐 얼마 전에 그 서부지법 막 외벽 부수고 유리창 부수고 난리 나는 것도 네. 기사화 되기 전에 워낙에 다 유튜브를 라이브를 맞아요. 켜놓고 막 예. 트위터에서도 다 빨리빨리 돌고 이러니까 이게 직업인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 너무 소식이 이미 먼저 빨리 털리잖아요. 그래서 10년 맞아요. 전에 정치부 기자분들이랑 지금 기자분들이랑 일하는 느낌이 다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요 정치인들이 뭐 움직인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일정이 다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풀 기자단처럼 이렇게 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자단을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이거를 모든 기자가 다 가기 힘들면은 한 명이 가서 그 내용을 이제 옆에서 보고 그거를 이제 풀해준다 그래요. 그냥 이제 다 같이 못 가니까 한 명이 네네네. 대표로 가서 거기서 스친 워딩과 주요 상황을 해주고 공유를 해주고. 공유해주는 게 풀해주는 거고 이제 네. 풀 기자단을 꾸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새 유튜버들은 그렇게 진화를 해서 유튜버들끼리도 이제 풀이 되고 일정을 다 공유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보수 유튜버, 진보 유튜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성향별로 친한 사람들끼리 그 기자단처럼 거의 진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유튜버들이. 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이제 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있을 시절에 일정을 동행을 같이 갔는데 저희는 다 이제 좀 이렇게 기다리고 일정대로 정해진 대로 이제 하고 나서 엠바고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엠바고라는 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혹시 엠바고 모를 분들을 위해서 네. 간단하게 설명만 네. 해주세요. 엠바고는 우리가 이때 딱 보도를 했더라도 이 시점부터 보도를 하세요라고 이제 보도 지침인데 그거를 이제 기자단이 합의를 해주면 정당한 이유면 받아주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엠바고 못 받겠습니다만 즉시 보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튜버는 뭐 엠바고도 없죠. 그리고 뭐 어딨어. 일정도 그냥 뭐 보고 그냥 자기네가 캐치하면은 바로 생중계를 때려버리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도 제가 이제 현장에 갔는데 기사 워딩을 치고 자리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기사를 쓰고 이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유튜버 분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 있을 때는 또 이제 거기 좀 팬덤이 있으니까 유튜버들이 더 많이 따라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정말 이 셀카봉 같은 거 하나 들고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생중계를 다 해버리는데 뭐 이걸 누가 봐 하고 보면은 막 10,000명씩 테이크 이래가지고 아 이거 어마어마한 어떤 이제 직업 기자들을 좀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다. 그러네. 네. 그리고 사실은 요새 유튜버들을 더 많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그쵸, 문제예요, 그쵸. 진짜. 맞아. 그리고 기상 언론을 못 믿겠다고 하잖아요. 엠바고라는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의 네. 언론을. 아 근데 이제 양쪽에 지금 다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있긴 한데 이제 그거를 믿는 순간 그 알고리즘의 늪에 빠져가지고 맞아요. 이제 결국에 이 보수 쪽에서는 이제 뭐 부정 선거론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극단적으로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기상 언론을 못 믿는다고 하는데 그나마 기성 언론들이 그래도 이제
맞아. 아닌 건 좀 치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음. 나름대로 보도하는데 솔직히 만약에 당내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 이런 거 막 하나둘 다 해도 이게 너무 만약에 뭐 한쪽으로 몰아가는 얘기라던가 한 명이 극단적인 얘기라던가 이러면은 이제 언론들은 그거는 이제 일부의 주장이라고 하는데 유튜버들은 예를 들면 그런 거 하나 캐치하면은 이게 막 백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치. 그게 좀 무서운 거죠. 저는 그래서 보수 유튜브를 만약에 뭐가 나와서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보는데 일부러 클릭 안 해요. 개인적인 건데 저는 이제 보수 쪽이거든 진보 쪽이거든 너무 치우친 유튜브는 웬만하면 클릭을 잘 안 하는 게 왜냐면 또 그거 하면은 계속 알고리즘이 그런 거 비슷하게 띄워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원래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저도 유튜브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 사람이 끝까지 봤거나 어느 정도 듀레이션 이상을 재생을 하고 나면 네. 이거를 똑같은 양을 본 사람들이 클릭해서 오래 재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영상을 띄워주는 게 알고리즘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나는 뭐 딸기가 좋아가지고 뭐 겨울엔 딸기지 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사계절 내내 막 딸기만 그러니까요. 보게 되는 게 이제 알고리즘이고 그런데 저도 사실 그래서 계정을 분리를 해놓거든요. 아, 진짜요? 일할 때 쓰는 계정이랑 그냥 혼자 보는 계정. 근데 그래도 조금씩 침범은 하더라고요. 네. 침범을 하기는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갑자기 뭐 강아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강아지 관련된 자료를 계속 찾아야 되니까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정작 제가 좋아하는 게 강아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뭐 유튜브는 항상 내성 발톱 치료 영상 이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보고 피지 뽑기. 그렇죠. 뭐 카페트 청소하는 영상, 뭐 어떤 뭐 박살난 집 고치는 영상 뭐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보는데 이제 가끔 섞이기 시작하면은 막 갑자기 알고리즘에 아무래도 예능 관련된 걸 많이 보면은 우리나라 예능 다시 보기 같은 것들이 막 뜨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막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처음에는 일 때문에 보던 게 조금씩 침범이 되면서 뭐 유퀴즈 보다가 그렇다고 내가 무슨 과학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과학 관련된 걸 하나 봤더니 그 다음 거를 이제 보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나의 취향인지 이게 내 의견인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애초에 내가 이걸 좋아해서 이 일을 하는 건지 이게 엄청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정치나 아니면 종교관이나 관계에 대한 뭐 가치관이나 이런 일상을 좀 파고드는 거였으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많이 흔들릴 수 있겠다. 그쵸. 싶기는 하더라고요. 진짜 이 유튜브가 이제 일상에서 뗄 수 없는 게 되긴 했는데 정치 유튜버들이 진짜 이제 무섭습니다. 아무튼 뭐 이 사회에 대해서 영향력도 너무 커졌고 네. 그리고 기자들이 봤을 때도 보면은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는 나름 이제 뭐 취재를 하는 유튜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거는 취재를 안 하고 진짜 뇌피셜로 하고 이런 건데 그쵸. 이제 그거를 취재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쉽게 컨텐츠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뭐 단독 기사라고 이제 이렇게 딱 썼는데 저는 이제 팩트 위주로 썼는데 본인들 입맛에 맞는 팩트가 있는 기사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그 당일에 보수 유튜버들이 제 기사를 제목만 이렇게 뭐 좀 자극적으로 바꿔가지고 바로 몇 시간 뒤에 올리더라고요. 따다다다. 내용만 재배치한 네. 수준의 근데 내용을 재배치했는데 제목을 아주 자극적으로 저희는 제목을 자극적으로 못 뽑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팩트 위주로 쓰잖아요. 가치 판단을 하더라도 이제 누구 멘트를 한다거나 실제 그런 멘트를 했을 때 그걸 인용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하는데 유튜브는 그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취재는 제가 한 건데 솔랑 가져가서 제목에 쓰고 제목 플레이까지 딱 해가지고 바로 이제 몇만 회 막 딱 나오더라고요. 제 기사보다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버로 했어야 되나? 요새 뭐 도네이션도 이렇게 많이 받는다는데 그러니까 돈을 진짜 많이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렇대요. 그리고 이제 보수 유튜브는 보는 분들이 좀 나이가 드시고 지갑이 좀 두둑한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신 고생한다고 그렇게 좀 용돈처럼 많이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라이브 중에 막 1,000얼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요. 사실 그 서부지법 사태도 네. 이 유튜브에 생중계되니까 조금 더 이제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더 자극적인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막 예전에도 막 뭐 이제 뭐
뭐 페북이나 이런 데서 막 괜히 만나서 현피 뜨는 그쵸, 이런 그쵸, 거를 그쵸. 일부러 영상을 만든다거나 그런 게 자극적이니까 그래서 약간 그 방송뽕에 취하고 이런 게 또 이제 그 뭐랄까 이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니까 좀 그런 극단적으로 한 행동을 좀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길고양이 괴롭히는 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도 네. 그걸 이제 어떤 전시하는 게 콘텐츠가 되는 진짜. 면서부터 더 그렇게 된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유튜브의 폐해로 진짜. 진짜 큰일이야. 네.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유튜브만큼의 조회수는 아니더라도 네. 기사를 계속 쓰는 입장에서 네. 야 사람들이 기사 보는 양이 되게 많이 늘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예요? 원래 정치 뉴스를 쓸 때는 사실 좀 이제 그 정치인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조회수가 좀 달랐는데 여당 기사는 사실은 이제 한동훈이 들어갔을 때 그 조회수가 높았어요. 왜냐면 실제로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란 키워드가 들어가면은 일단 거기 좀 그 위드훈이라고 팬카페도 있고. 위드훈이 뭐야? 위드훈이 엄청난 팬덤이에요. 거기 위드훈이 어머님들 한동훈 대표 나갈 때 진짜 손수건 들고 눈물 막 짜면서 막 집사님 울지 마세요 이러면서 얼마나 거의 아이돌 수준으로 이제 어디 가도 있고 약간 그런데 위드훈이도 팬카페가 10만 명 되거든요. 어머 세상에. 일단 그 한동훈 키워드가 들어가면은 이제 위드훈이 팬카페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막 다 공유하고 막 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도 제가 쓰는 기사 중에 한동훈 키워드가 들어가면은 좀 많이 보고 다른 정치인들 거는 좀 덜 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계엄 터지고 나서는 네. 저 완전 트래픽이 진짜 뭐 많이 보는 기사는 한 10배씩도 오른 것 같고 정말 진짜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정치 기사가 딴 데보다는 그래도 네이버 댓글이 많이 달리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안 달려도 뭐 한 10개 뭐 그리고 보통은 한 몇백 개 수준인데 이 계엄 때 쓴 기사들은 막 2,000개, 막 3,000개 막 이렇게까지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거 댓글만 그 정도인데 솔직히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다 보고 넘기잖아요. 근데 이제 댓글을 쓰는 비중도 좀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아이의 트래픽 자체도 확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정치 뉴스만 보고 그리고 저희는 원래 경제지니까 이 포털 메인에 배치를 할 때 경제 뉴스를 주로 올리고 정치 뉴스는 웬만하면은 그냥 하나 정도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12월부터는 왜냐면 그 트래픽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쵸. 다 정치 뉴스를 보니까 전면에 다 정치 뉴스를 저희도 배치를 해요. 네. 경제지이지만 많이 보고 지금 다들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게 정치 뉴스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뉴스 밸류 판단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는 정치 뉴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이 세상 어떤 뭐 다른 뭐 영화나 이런 거보다 좀 자극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영화랑 드라마를 이렇게 쓰면은 개연성 없다고 작가가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야 여기서 이거를 뭐 우편물 못 받았다고 안 나오는 게 너는 이게 설득이 되겠니? 이게 말이 되니? 여기서 계엄을 왜 해? 이러고 야 계엄을 왜 누가 계엄을 이렇게 해? 막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일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믿기지 않는 수준으로 됐는데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진짜 도파민에 너무 중독되어 있나. 다 정치 뉴스만 계속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거만큼 이제 독한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쵸. 그런 것 같고 근데 저만 해도 그게 트래픽이 올라가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저만 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지고 사람들이 생중계를 켜버리기 때문에 그게 너무 정보가 많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저만 해도 너무 정보가 많고 너무 극단적인 게 많으니까 그게 너무 피로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뜨기 시작하면 그걸 한번 그 뉴스란에 쳐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도 예전보다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기사를 더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싶은 생각은 해요. 이게 또 약간 부모님 욕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부모님도 이제 정치를 많이 보시니까 유튜브를 계속 보시는데 하루는 이제 유튜브 캡처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기자딸한테 보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한남동 윤석열 그 탄핵 반대 집회에서 누군가가 이제 10억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 손흥민이더라. 어머 그거를 누가 유튜버가 그런 찌라시를 만드는구나.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또 이제 어르신들은 진위 여부를 모르니까 이제 그거를 막 또 지인한테 받았대요. 그 뭐 링크를. 그래서 이제 그걸 보내길래 이거 진짜 심각하게 엄마 돌아가는구나. 뉴스를 좀 검색을 하라고. 손흥민이 거기다 10억을 왜 그래?
아니 너무 창의적인 발상이네. 네, 아니 손흥민이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10억 원을 왜 기부해요? 와 그래서 진짜 고소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나이대 어르신들은 그게 네. 진짜인 줄 알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 근데 이게 영상으로 나왔는데 진짜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절대 아니라고. 맞으면은 기사 진짜 뭐 완전 쫙 깔렸을 거 아니에요. 그게 최악인 것 같아. 어르신들이 살던 세상에서는 네. 영상을 만드는 거는 방송국 정도의 그러니까요. 규모가 있는 사람들밖에 못하던 일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일반적인 기사로 나온 것보다 영상으로 뜨면 그 뭔가 그 매체에서 더 공신력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쵸, 그 매체 그쵸. 이름이 없어도 아 이게 뭔가 제대로 된 뭐 영상으로 편집본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제대로 다룰 만한 뭐가 건덕지가 있으니까 됐겠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렇겠다. 아 근데 손흥민 선수는 그러니까 너무 손이는 같네요. 건들지 말아야죠. 저 건드릴 게 예, 따로 예. 있지 정말.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 지어내는 사람은 진짜 저 콩팥 먹여야 돼요. 아 진짜 콩만 먹여야 그러니까 돼. 그걸 선량한 또 분들은 또 모르고 그거 다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아 제가 정말. 저희 엄마가 보내는 거 보면서 와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유튜브. 진짜 그래서 엄마 유튜브 보지 마.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남 기자님 어머니도 그런 거에 네. 혹하실 정도면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뭐 어떤 뭐 특정 세력에 뭐 요즘에 되게 중국 혐오를 하면서 맞아요. 중국인의 사주를 받았고 뭐 얘네들끼리 뭐 뭐를 하고 이런 거를 믿는 거는 진짜 일도 아니겠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거기 그 유튜브들이 하도 유튜버들이 그거를 많이 퍼날려가지고 중국인들 주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는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또 이제 퍼날리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 그게 사실이 되고 또 그게 이제 사실을 전제로 또 다른 보도가 이제 확대 재생산되고 보도라기보다는 이제 주로 유튜브 위주로 퍼날라지고 일부 그 언론이 그러니까 좀 이제 사실은 좀 오래된 역사가 오래되고 이름이 있는 언론사들은 유튜브가 그런 걸 써도 사실 안 받아요. 근데 이제 뭐랄까 조금 신생 매체라든가 트래픽이 중요한 매체들 있잖아요. 인터넷으로만 하는데 그런 데는 이제 트래픽이 나와야지 광고를 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에 그 자극적인 유튜브 기사를 이제 인용해가지고 쓰면은 이제 그게 이제 많이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생계가 걸리니까 진위 여부가 중요하지가 않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오. 기사를 인용을 하면 또 일부 유튜브는 또 이제 여기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라고 이제 인용을 하고 다시 그래서 가져가서. 되게 이제 안 좋은 악순환이 있는 거죠. 국회에서도 정식으로 기자단에 가입해 있는 매체들이 있고 네. 가입이 안 된 매체들이 있는데 네. 가입이 안 되면서 정치 기사를 쓰는 매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자유롭게 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 좀 국회 기자단에 가입돼 있고 주변 기자들하고 이렇게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좀 쓸 수가 없는 그런 게 있는데 뭐 아닌 경우에는 좀 그런 약간 뭐랄까 이제 팩트도 맞지 않고 오히려 이제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사들도 좀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주변에 기자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는 거지. 네, 그렇죠. 안 그랬으면 몰랐을 것 같은데 근데 주변에 이제 기자가 있는 어머니조차도 그거요. 아, 그러니까요. 오늘 굉장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 기사보다 유튜브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네. 남 기자 너도 유튜브 좀 보고 그래 이러면서. 아니 제 기사를 좀 보라고 그래서 네. 저희 집으로 신문이 가니까 네. 제 기사를 좀 보라고 그러면은 엄마가 노안이 와가지고 또 신문은 못 보겠다고 영상은 또 이제 어르신들은 그쵸. 노안 때문에 신문 활자나 뭐 이런 거 인터넷은 계속 보기 힘든데 그쵸. 영상은 들려주고 나오니까 이제 편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걱정돼요. 이제 엄마 아빠들 보면은 또 계속 영상 그런 거 좀 보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이게 세대별로도 너무 생각이 달라지고 맞아요.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요새. 아니, 그리고 그것도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14일에 집회를 갔다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와 가결됐다 하고 맥주 마실 때를 찾으러 가자 하고 이제 깃발을 돌돌돌 말면서 가는데 호해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문화일보에서. 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막 몇 표, 가결 몇 표, 뭐 기권 몇 표 해가지고 그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호해라는 거를 내가 생눈으로 볼 일이 살면서 별로 없었어가지고. 저희도 처음이에요. 저도 그거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지금 입사 이제 15년 차인데 야. 올해 짬이 좀 됐죠. 근데 네. 한
번도 호해를 찍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약간 일간지에서 토요일자가 금요일에 만들기 때문에 일요일자는 아예 그냥 이제 뭐 중앙 썬데이 이런 식으로 일요일에 만드는 신문을 지향해서 나오는 거 말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에 안 찍는 건 국룰이고 호해를 할 정도의 뭐 그런 소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가 담당했던 데서는. 네. 그래서 이제 뭐 호해를 찍을 적이 없다가 이제 호해를 처음으로 찍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도 첫 호해였는데 다른 어떤 그 매일 나가는 거면은 그때그때 들어오는 광고가 있고 네. 뭐 그러니까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면수가 정해지고 어디도 광고를 붙이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아예 뭐 들어오는 거여가지고 그날 호해를 보시면 다 이제 밑에 일면에 광고가 원래 붙는데 광고가 다 없을 거예요. 그냥 이제 광고가 다 안 붙고 네. 이 안에서 그 큰 PC에서 약간 PDF처럼 이제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네. 판을 다 이렇게 짜가지고 다 만들고 그날은 이제 언론사들끼리도 물어봐요. 혹시 뭐 몇 페이지 찍냐? 약간 이제 했는데 니네 몇 장 하니? 예, 우리는 뭐 4페이지 했는데 쟤네 8페이지 하고 경쟁지 8페이지 하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간지가 이제 있고 또 가오가 있으니까 서로 살짝 이제 혹시 뭐 호해 찍니? 몇 페이지 찍니? 서로 이제 조금씩 다 물어보고 네. 해서 보니까 그냥 대체로 4페이지 찍는 게 그냥 좀 국룰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도 이제 4페이지로 그러면 결정을 하고 문화일보가 좀 빨리 나왔을 거예요. 진짜 빨리 문화일보는 나왔어요. 석간이에요, 석간. 그게 언제 찍어서 어떻게 그 집회 끝나고 돌아가서 횡단보도 건너러 가는 사람들 손에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되게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다른 언론사들은 보통 마감을 뭐 이제 4, 5시, 6시 이때쯤에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녁 때 가판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침에 배달이 되거든요. 근데 문화일보는 원래 석간이어가지고 점심 때 딱 점심 전에 마감을 치고 1시쯤에 배달이 되는 신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감이 되게 빠른데 특화가 돼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뭐 이제 뭐 이때 있어도 12시에 무조건 마감을 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마감을 빨리 하는 기자들의 능력도 있고 판도 빨리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네. 그날 호에도 문화일보가 아마 제일 빨리 나올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 나머지 신문들은 다음날 아침에 보내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고쳐가면서 이렇게 했고. 그럼 그거를 여의도 광장에서 누가 나눠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네. 집회해가지고 막 신난다 담화세 부르고 기념사진 우리끼리 찍고 막 파티 분위기로 돌아서서 야 맥주집 찾으러 가자 하고 가면서 깃발을 돌돌 마는데 누구 손에 그게 들려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가판대에 깔리거든요. 그쵸. 아니면은 누군가가 이제 그거를 가판대에서 되게 통째로 사가지고 뭐 좀 뿌린다거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약간 기념비적인 어떤 호해니까. 이번에 호해 나온 거 그러면은 소장하고 있어요? 호해를 네. 소장은 안 했고 PDF만 파일로 갖고 있어요. 아 낭만이 없네. 네. 예전에는 아니 낭만이 없으셔. 제가 우리 고양이가 신문 나온 거는 네. 소장했거든요. 근데 그 일면이 네. 윤석열이 엄청 크게 나왔어요. 어머 세상에. 별로 소장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꿈에도 나오는 판에. 내가 지금 이거까지 내가 지금 이거를 물성이 있는. 네, 집에 굳이 뭐 이렇게 놓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PDF 파일만 그냥 하나 따로 저장해놨어요. 그냥 약간 기념비적인 호해였고 아마 인생에 또 호해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 더 이상의 호해는 진짜 네버. 네이버. 어떤 호해 없는 그 네. 기자 라이프를 기원하면서. 네. 아, 정치부 기자 진짜 저는 아무튼 1년 더 하게 될 거고 아마 이 대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대선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더 다이나믹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 법조의 시간을 최대한 조금 뭐 그렇다고 안 바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나요. 그래서 약간 조금 누릴 거는 좀 누리고 누려야죠. 2월에 휴가도 좀 반드시 쟁취를 해가지고 제가 뭐 그때 그 오스트리아 체람제 호수의 그 마셜로우를 기억해준 그 숙소를 다시 갈 수 있다면 그때 꼭 나중에 정보를 한번 뿌리겠습니다. 아 비욘세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데다 한번 또 소문내주면 좋으니까. 네, 정말 고맙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잘 안 오는 데라고 하니까 이제 여행 정보로서도 좀 얘기할 만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진짜 고마운 글로벌 민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K 마셜로를 이해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희는 그런 인스타로 친해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인스타에 서로 이제 맛집을 미친 듯이 올리고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미친 듯이 먹으러 다니고 매일매일 파티하던 시절이고 이제 남 기자도 그럴 때였어가지고 저에게 남 기자는 항상 약간 그런 망나니 맞아요. 현재도 고양이 이름도 이제 망이 나니. 맞아요. 네, 그래서 망나니 이미지가 있고 늘 좀 즐거워 보이고 처음에는 아 기자들이 저런 것도 하는구나 저렇게 뭐 저만 그래요. 저렇게 좀 신나게 살고 그리고 저런 기사랑 저런 취재도 하는구나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하는구나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연차도 쌓이고 하는 거를 보면서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15년차 정치부 기자겠지만은 제 입장에서 어쨌든 동네 동생이잖아요. 동네 망나니 동생. 네,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볼 때마다 아유 우리 남 기자 저거 어떡하냐, 쟤 또 오늘 또 밤새고 있다 하면서 항상 인스타 스토리를 봤는데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들으니까 자세한 얘기를 들으면 되게 멋있어 보일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짠해지는. 네, 오늘은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서 막 또 우리가 뭐 이 민주주의와 이 소중함과 뭐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훨씬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또 정치적인 또 이제 색깔이 다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요. 저도 직업적으로 이제 뭐 윤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철저히 수 있고 철저히 직업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처음에 부를 때부터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어떤 너의 어떤 사견이나 이 돌아가는 사안에 대한 의견 같은 것보다는 그냥 직업인으로서의 서름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의견을 말을 안 할 수는 없었다. 그렇죠. 말을 안 할 수는 없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탄핵이 미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당연하지. 저의 그거는. 복지를 위해서 조금 천천히 되면 몸은 좀 편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된다는 전제가 있다면은 우리는 이제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뭐 100%예요. 다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당에서도 다 포기를 했고 그거를 말할 필요가 말했다가 좌표 찍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금기어일 뿐 지금 다 뒤로는 이제 조기 대선을 어차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만약에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있으면 진짜 개헌만큼의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네요. 근데 그건 너무 큰 충격일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치. 이거는 그냥 상상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법원 때려부수는 걸 보면서 와 저게 진짜 계엄이 됐으면은 저게 일상이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탄핵이 안 되면 사실 정말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청취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탄핵이 늦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공식 입장 전혀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저거 좌표찍혀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토요일에 집회 나가기 진짜 너무 짜증난다라고 했던 어떤 그런 마음이랑 비슷한 게 아니겠나. 맞아요. 진짜 왜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만드는 건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남 기자님이 작년에 비욘세에 나오셨을 때는 이제 팔 부러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 나와서 얘기할 시간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어쨌든 난이도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좀 명절도 슬프게 보내고 했었던 일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일축이에요. 작년 설날 연휴에 갔어가지고. 그 설날이에요? 네, 그때 2월이긴 했는데 네. 설날에 그때 우리 고양이들이 2마리 원래 망이난이 있어가지고 원래 고양이들은 1박 정도는 자칫 잘 있기 때문에 그냥 설날에 저녁 먹으러 갔다가 그 부모님이 갑자기 그래도 얼굴 그렇게 안 비추는데 하루 자고 아침 먹고 가면 안 되냐 이래가지고 원래는 그냥 올려다가 그냥 좀 미안해가지고 딱 일어나서 진짜 아침도 이제 7시 반에 먹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빨리 먹었어. 그래서 먹고 8시에 집에 왔는데 이제 그 사이에 그런 거여가지고 작년 설날 연휴가 아무튼 되게 좀 슬펐는데 벌써 1년이 됐고 아무튼 뭐 잘 보내줬고 뭐 지금도 생각하면 되게 미안하긴 하지만은 이제 우리 또 남은 망이가 있어가지고 잘 챙겨야죠. 우리 망이는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씩씩한 할머니. 너무 건강히 잘 지내더라고요. 얼마 전에 수술할 때도 제가 하루 봐줬는데 맞아요.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건강히 잘 지내고 해서 작년에 너무 힘든 일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올해는 조금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난생 처음 가본 정치부에서 맞아요. 계엄을 이제 정통으로 쳐맞고 있거든요. 지금 얼굴에 계엄빔을 지금 다 맞아가지고 계엄빔을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남 기자 말대로 괜히 액땜 같은 얘기를 하는 것도 헛된 기대를 품게 해가지고 실망만 남기기 때문에 그냥 운명이 정해놓은 한도 내에서 행복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사주를 보러 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도 지금 이제 작년에도 막 되게 안 좋은 일이 많고 막판에 계엄빔까지 맞으니까 내 인생은 도대체 언제 피나 이래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사주를 보러 갔어요. 이런 어떤 유사광 얘기를 하는 게 모두가 마음이 안 좋은 시국인데 모두가 보러 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전 이제 인생 처음으로 사주를 제대로 돈 주고 보러 간 거였거든요. 저는 이렇게 앱으로밖에 안 봤어요. 근데 이제 갔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친구가 잘 보신다고 소개를 해가지고 그냥 그 분을 이제 따로 만나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제 너무 솔직하게 봐주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좀 좋은 걸 기대를 했는데 계속 무슨
안 좋은 일이 뭐 있을 수도 있고 나이별로 말해주셔가지고 그럼 저는 언제 대체 태평성대가 오냐 아무 일 없고 편안한 일이 오냐 했더니 82세부터 너의 날이 온다고. 진짜 오래 살아야 돼요. 82세. 아 그럼 저 그때 갈 준비해야 되는 나이 아닌가요? 이랬더니 그때부터는 정말 무탈하고 모든 게 잘 풀린다고 해가지고 네. 아 그러면 이제 한 40년만 더 그치.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목표가 사실 생겼습니다. 뭐 어떤 인간 수명이 길긴 길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82세에 되게 그냥 무탈하고 잘 풀리는 거 호상밖에 없을 수 있는데 그리고 60대 후반에 투잡을 할 수 있대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아, 그렇고 저는 좀 빨리 은퇴해가지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은 아닌가 봐요. 60대 후반에 투잡하고 82세부터 태평성대. 그때 뭐 한 30세 연하를 만나려나? 그쵸. 그럴 수 있죠. 나중에 왜 그런 정말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비슷한 얘기를 저도 들었던 게 예전에 저희 큰이모가 네. 좀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지금 살고 계시고 그동안 되게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제 이런 분인데 옛날에 점쟁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말년에 되게 행복하고 편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저희 큰이모가 지금 이제 70대 중반인데 도대체 언제가 말년이냐. 아직 인생 청춘 아닙니까? 말년이란 70대면은? 무엇인가 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뭐 굿자 좀 달아야지 이제 말년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80대만 해도 건강한 분들 워낙에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이제 82세를 위해서 올해부터 좀 절주도 하고 82세를 위해서 네, 보고 가야겠어요. 얼마나 잘 풀리나 네.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썼던 책 중에 제가 공저자로 7명의 공저자 중에 한 명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제 저는 언제쯤 잘 풀릴까요라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출판사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좀 난감하실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어떤 무속과 유사과학이 우리는 재미로 본다 한 네, 건데 그쵸. 이걸로 지금 약간 그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말 나온 김에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일토 출판사에 저는 언제쯤 잘 풀릴까요라는 책에 저도 참여를 했으니까 많이 사주시고 네. 저희 남 기자님은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하나 네. 제가 드리기로 하고 감사합니다. 네,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죠. 지금 저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뭐 다들 저보단 빠르실 거예요. 전 82세부터니까. 82세 때도 이제 비욘세에서 모셔가지고 저희가 네. 나중에 어쨌든 성지순례 해야 되니까 네네.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잘 시간도 모자라는데 좀 있으면 11시예요. 우리 수다 많이 떨었네 오랜만에 나와서. 네. 근데 그래도 너무 다른 데서 절대 못 듣는 얘기를 이 바쁜 와중에도 해주셔가지고 저 같으면 집에 가서 잠만 자고 싶을 것 같은데 법조의 시간이라 괜찮습니다.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들으시는 법조계 네. 기자님 또 계시면 연락 주시고요. 네. 네, 그래도 나오신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이제 이 12월에 있는 사태를 겪으면서 네. 저도 사실 인생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는 내가 좀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온 것 같아. 피폐해져서 되게 그럴 수도 있어. 막 이 뭐 일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집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12월은 조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그나마 1월이 되면서 일도 조금 나아지고 그리고 이제 저도 좀 이성을 차리고 하면서 좀 여유도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약간 소회를 좀 털어놓고 하다 보니까 약간 지난 한 달에 좀 정리되는 것도 있고 뭐 그리고 또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왜 저럴까 기자들은 왜 이럴까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뭐랄까 오해가 풀리셨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기자들도 그냥 뭐 직업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고 그 안에서 또 이제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래도 또 나름 최선을 다해가지고 좀 중립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레기 댓글을 많이 받긴 하지만 전 세계에 이제 기레기만 있는 건 아니고 다들 네. 그냥 이 직업인으로서 또 소시민으로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같이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국에 결국은 자기 일을 각자 하는 건데 거기에 실명이랑 이제 얼굴을 내놓고 글을 계속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정치부 기자님들 이제 그런 걸 볼 때 너무 약간 문제 있는 기사나 이건 너무 같은 말을 쓰더라고도 이런 표현을 쓴 게 약간 너무 악의적이다 이런 게 느껴지지 않는 한은 이 시국에 정말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기자님들한테도 좀 따뜻한 응원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다음엔 좀 좋은 이슈로 다시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있겠죠 이제. 네. 이제 뭐 핀도 뺐고 82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돼. 네. 조만간에 이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야말로 여러분에게서 받았던 새해 다짐을 소개하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